여러분, 이 그림을 집에 한번 걸어보세요. 분명 큰 번영과 행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부잣집에 가보아도 반드시 무조건 있는 것이 있어요. 네, 부잣집은 어느 집이든 무조건 그림이 벽에 잘 걸려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 풍수를 봐주러 가면 제일 먼저 그 집에 그림이 얼마나 잘 걸려져 있는지를 보고 혹 잘못 걸려져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하여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그림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또 직접 구매해서 보내드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꼭 아셔야 합니다. 벽에 그림이나 글씨가 걸려져 있지 않은 집이 번영이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마음이 반기는 그림을 집에 거세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나와 맞는 것이 있고 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며 또 나의 기운을 살려주는 것이 있고 나의 기운을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기운과 잘 맞는 것, 또 여러분의 기운을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림을 집안에 걸게 되면 무조건 그 집은 번영과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며, 이와 반대라면 그 가정은 정말 큰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항상 그림을 고르실 때는 첫 느낌을 중요시 하세요. 첫 느낌이 좋은 것, 여러 가지의 그림들 중에 눈길이 유독 가는 것, 네, 그것이 여러분과 잘 맞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기운을 잘 살려줄 그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림은 꼭 알고 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림은 절대 주방에 거는 것이 아니며 화장실에 거는 것도 아니며 그리고 현관에 거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균형에 맞지 않게 거는 것이 아니며 너무 높이 거는 것도 아니고 너무 낮게 거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훼손된 것, 색이 바랜 것을 거는 것도 아니며 미신적인 것, 기가 너무 센 그림 역시 집안에 거는 것이 아니에요. 하여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항상 식물 그림이나 풍경 그림, 또 좋은 글씨들을 거셨으며 이를 원칙으로 하셨던 거예요. 네, 절대 집에 용이나 호랑이 같은 그림 걸지 마세요. 물론 이런 것들은 가게나 회사에도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모란이나 해바라기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모란은 전통적으로 부를 생성하는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에 무조건 하나는 걸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만큼 이 그림은 아주 훌륭한 풍수 그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요즘은 해바라기 그림 역시 재물운과 부를 가져온다고 하여 각광을 받고 있죠. 아마 그 이유인즉 노란색이 황금을 의미하기에 그러한 듯합니다. 또한 두 그림이 봉우리가 태양을 향해 있어서 당당함을 의미하기에 그러한 듯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 지나치게 이 그림이 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양기가 너무 강해지게 되면 음양의 균형이 깨어지기에 그러한 것이며 반드시 이 그림은 주방이 아닌 거실이나 현관 복도에 걸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그림은 걸릴 벽면을 고려해서 전혀 부담이 가지 않을 크기가 가장 좋습니다. 또한 그 그림의 위치는 집안에서 가장 큰 사람을 기준으로 눈높이의 기준, 그보다 조금 위쪽으로 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과일 그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가능한 나무에 달린 과일 그림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보다는 두 개, 아니 여러 개가 담겨져 있는 그림이 좋다는 것입니다. 네, 이는 가족 간의 정을 말하고 화목을 말하고 또 이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림입니다. 맞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일 그림만큼 호평을 받고 있는 그림이 흔치 않은데요. 특히 이 중에서 사과 그림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이는 서양의 신화들에서 유래하여 그러한 듯한데요. 물론 이는 전통 풍수학에서도 과일은 행복과 풍요로움, 또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라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후손의 번영을 위해서 집안에 하나 정도 걸어두시는 것이 참 좋으실 듯 합니다. 네, 이 그림의 위치는 현관 복도가 가장 좋습니다. 물론 거실도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나무 그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는 성장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절개와 곧은 마음을 만들어준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의 나무는 가능한 성목이 좋으며 외로운 나무, 죽어가는 나무, 죽은 나무가 아니라면 다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산의 경치 속에 나무를 그려둔 것이라면 이는 평화로움을 만들어 주어서 집안에 행복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은 자식들의 방에 걸어두는 것이 가장 좋고 또한 거실에 걸어두어도 좋지만 절대 주방이나 안방에 걸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네, 이것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건 역시 그림의 위치는 집안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을 기준으로 눈높이 정도,
조금 위쪽으로 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물에 관한 그림입니다. 여기에는 맑은 시냇물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고요한 호수나 강 바다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예부터 이 물은 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풍수에서도 물꿈을 꾸면 돈이 생긴다고 말을 하죠. 또한 우리 장명학에서도 물 숫자가 들어간 한자는 모두 지혜로움과 돈을 상징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물그림은 돈과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물그림은 항상 흐르는 듯하고 움직이는 듯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한 곳에 머무는 것은 부패하고 썩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네, 이러니 당연히 그림 속에 물은 움직이고 흐르는 듯한 물이 좋다는 것. 비록 큰 호수라고 하더라도 큰 바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움직임의 이미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물그림 중에 최고의 그림이 졸졸 흐르는 맑은 시냇물 그림이 최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물이 깨끗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 풍수에서는 최고의 물그림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풍요로운 들판이나 산에 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는 안정과 결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거실에 걸려져 있다면 이 가정의 안정은 보장이 될 것이고 또한 그 가정이 항상 결실을 크게 맺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저물어가는 그림은 피해야 한다는 것, 꼭 햇살이 등장하는 그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같이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어떠한 그림들이라도 저물어가는 석양이 등장하는 것은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저녁 석양이 보기에 좋고 색감 역시 운치 있고 좋아 보이지만 이는 집안에 걸어두는 그림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네, 이런 몰락을 상징하는 의미의 그림이라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맞습니다. 햇살에 비치는 오곡백과가 보이는 그림이나 또 산의 화려함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그림, 이런 그림이 최상이라는 것 꼭 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그림이나 글씨에는 다 나름의 영험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여 수만금을 주더라도 좋은 그림, 좋은 글씨 하나를 얻으려고 하셨고 또 이를 걸어서 두고 보면서 그 기운을 얻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집안에 그림 한두 개는 꼭 걸어두세요. 제가 지금껏 들어가 보았던 모든 부자분들의 집에 그림이 한두 개 이상 걸려져 있지 않은 집 절대로 없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그림들 모두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과 번영운을 살려준다고 하는 그림들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내용들 꼭 명심하셔서 집안에 한두 개 꼭 걸어두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